여러분이 이 소식에 가장 귀 기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근거까지 됐던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 AI다? 그 의혹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녹취록이 처음 나온 게 열린공감 TV죠. 원래 나온 거는 사실 몇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이 녹취록이 나왔던 거예요. 5월 10일 날 열린공감 TV에서 이 녹취를 틀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이 내 개요가 이런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 씨. 이제 김건희 여사 내연남 김충식 씨 알려진 김충식 씨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이 사람들이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대로 처리가 됐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었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었고 이거를 5월 14일 날 서영교 의원이 이 녹취록을 국회에서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임테이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사인이 회동을 했다. 이 네 사람이 회동을 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김어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는 역시 선수예요. 이거를 단정적으로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파봅시다 이렇게 안 하고 아직에 확인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면서 이 녹취록이 다시 나온 거죠. 김어준 씨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만났다면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16일 날, 15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고, 16일 날 부승찬 의원이 4월 7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4월 7일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고 여기에 마치 이제 쿵짝이라도 맞추듯이 김민석 총리가 그거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그렇게 또 맞받아쳤죠. 그러면서 마치 이런 만남이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이거를 갖다가 바로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민주당이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가만히 안 있겠죠. 17일 날은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이거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지금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그 의혹의 원조가 됐던 열린공감 TV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정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18일 날 방송에서 그렇게 했어요. 녹취록 제보 내용은 전원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 이 녹취 내용이라는 게 사실 정말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한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 의전 서열로 따지도 3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총리 그리고 김충식 씨 김건희 여사와 어떤 인척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지우고 있는 김충식 씨. 김충식 씨는 정말 뜬금포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충식 씨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제보의 신빙성 저는 확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네 명이 만나서 탄핵 직후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 이게 사실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쯤 나왔으니까 이 제보 내용 그때 당시에 열린공감 TV가 재생했던 이 제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듣고 가시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은 얘기인데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자우상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예민이 많고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더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내면사님 다음 동경은 압제를 하시면서 한번 본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내가. 자, 여러분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은 이 녹취 내용 자체로도 굉장히 좀 허황되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지금 사건이 올라오면은 뭐 이걸 알아서 하겠다,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것이고, 이재명 사건 대법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내각제 얘기까지 나오죠. 자, 듣기로도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이거를 야당에서 마치 신빙성 있는 제보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했죠. 제가 부인하는 내용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 당사자들이 다 그런 사실 없다, 뭐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서니까 열린공감TV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녹취록 제보 내용은 전원이다, 확인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나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보자 등장해야죠. 그리고 제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내세워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확인한 게 아니다, 이 꼴이 내린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쯤 되니까 이제 좀 거리를 둡니다. 아, 이거 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거 더 이상 말리면은 자기네들도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음성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음성의 형식 자체가 이게 AI다. 정말 이런 제보가 있는지, 이런 제보자가 있는지 마저도 의심스럽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AI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없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딥페이크로 만들었다, 지금 그런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열린공감TV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야의 선수들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그런지 이거를 자기네들이 미리 고지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지 내용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워닝. 윤짜장 썰전. 그러니까 이 지금 녹취를 튼 그 방송이 이제 윤짜장 썰전이라는 건데,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이다. 믿거나 말거나 한 것이지만은 많은 관련자들이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이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국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숨겨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그 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깨알 같은 글씨를 써놨죠. 여러분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보험 광고 있잖아요. 보험 광고 한참 막 무슨 아예 누가 죽었댄다 아프댄다 이러고 나서 맨 끝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자막으로 그 화면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보험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입자는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났는데, 아무튼 열린공감TV 입장에서는 다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AI라고, AI 쓴다고 고지했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마치 사실처럼 제대로 된 제보처럼 넙죽 받아가지고 이거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거를 녹취록을 튼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부승찬 의원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지금 국회가 여당이 지금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여당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일부 의원들의 견해라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지금 노란한 셈인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거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이 열린공감TV를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니까 우리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자막대로 우리 그대로 썰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건 말 그대로 썰인 거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이 사건은 뭐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다, 이러면 면책되지 않냐. 그러면서 정천수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 20회 했는데 이런 걸로 고소고발된 거 하나도 없다. 그래 이걸로 고소고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약을 친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해당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니까 서영교 의원은 이제 저기 조선닷컴에서 이제 지금 전화로 인터뷰를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거 지금 열린공감TV를 믿고 한 게 아니라 별도의 제보 내용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 별도의 제보 내용이 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꼬치꼬치 캐물으려고 하니까 서영교 의원이 뭐라 그러냐.
지금 시간 여유가 없다 이러면서 다음에 통화하겠다 그러면서 끊었다는 내용이 이제 조선닷컴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시간 여유가 지금 없어도 지금 이 문제만큼 이렇게 중요한 게 있을까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을 대법원장을 이 문제로 물러나라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포문을 열고 공격을 한 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소스가 된 매체가 이게 확인된 게 아니다 이러고 꼬리를 내렸는데 그러면은 의혹 제기를 한 그걸 받아서 의혹 제기를 한 의원은 아니다 이거 사실이다 내가 받은 별도의 제보가 있다라고 본인이 받은 별도의 제보를 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시간이 없다고 도망가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승찬 의원 그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아까 김인석 총리랑 주거니 받거니 한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별도의 입장 표명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 목소리, 이 문제의 목소리가 이제 AI다 아니다.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댓글로라도 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AI다 아니다. 그러니까는 정천수 씨가 방송 시작할 때 그게 이제 5월 달 그 클립이거든요. AI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이제 고지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고지가 그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두루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깔아놓는 거예요. 그 고정 썸네일처럼 깔아놓은 것인데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니까 이거 내가 AI라고 고지를 했지만은 당시에 그 클립은 AI가 아니다. 또 그렇게 또 본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 이제 AI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지금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게 어느 쪽이냐면은 개혁신당 쪽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힘 쪽에서도 강하게 나서야 마땅한 것 같은데 개혁신당 쪽에서 더 좀 강하게 좀 제대로 치고 나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혁신당의 이제 천하람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진짜 완전 코미디다. 이런 식으로 AI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녹취록을 서영교 의원이 틀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서영교 의원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행자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CBS에 나와서 이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CBS 진행자가 열린공감 TV 쪽에서 이 음성 파일이 AI로 만든 것이고 특정 인물이 실제로 녹음한 게 아니다. 그렇게 알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천 의원이 이거 완전 코미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제대로 지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영교 의원 수준이 열린공감 TV보다 더 떨어진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서영교 의원 정말 진짜 어디서나 목소리 크고 당당한데 동료 의원한테까지 열린공감 TV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 정도 지적까지 나왔으면은 정말 제보자 지금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허황된 사람 아니다라고 정말 본인이 별도로 받았다는 그 제보자 등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린공감 TV는 하다못해 천하람 의원이 하다못해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AI로 제작 이렇게 고지까지 했는데 서 의원은 AI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선출 권력의 수준이 정말 낮다. 그렇게 정말 제대로 팩폭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되게 속이 시원하던데 민주당이 검찰 해체하겠다. 대법원장 사퇴시키겠다. 대법원장 수사받으라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잣대를 국회의원들한테 들이대면은 국회는 10번 더 넘게 해체를 해야 된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잣대를 정말 국회를 보면은 이렇게 허위의 자료에 기반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검증도 안 하고 사법부 수장을 위협하고 압박하고 이런 국회는 정말 반헌법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국회는 10번도 넘게 더 해체돼야 된다. 그거예요. 저런 의원들도 솔직히 다 잘렸어야 된다. 아주 정말 제대로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영교 의원 측은 특검 수사로 밝혀야 된다. 여전히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진행자가 얘기를 하니까 천하람 의원이 아니 대법원장이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왜 대법원장을 수사를 해요? 이거 서영교 의원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아주 제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속 시원하게 국힘보다 오히려 개혁신당 쪽에서 더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궁금하실 부분이 과연 이게 AI인가? 아니면은 이게 AI도 아니고 이런 얘기도 있죠. 아예 그냥 정천수 씨 본인이 자기 목소리를 갖다가 2번 변조해서 녹음한 것이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자, AI일 가능성.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AI일 가능성을 100번 양보해서 선의로 해석하면은 뭐 이런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제보자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음성 변조를 해서 등장을 시켜야 돼. 아니면은 대역 배우를 써야 돼요. 근데 대역 배우를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AI로, 그러니까 자막으로 쳐가지고 이걸 AI 음성으로 했을 가능성.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경우는 100번 양보해서 제보자는 있는 경우예요. 근데 제보자의 신원을 가릴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 그게 돈이 없으니까 AI로 돌렸다.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실제 제보자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제보자조차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허구의 플롯에 기반했다는 거. 그럴 가능성인 거죠. 자, 그럼 이 가능성을 지금 어디서 제시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 이기인 그 도의원 같은 경우에 개혁신당 그 지금 사무총장이죠. 그런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정천수 씨 본인이 지금 녹음을 한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가능성을 어디서 제기를 하냐면은 열린 공감 TV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더 탐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열린 공감하고 더 탐사하고 갈등 관계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진영 내 같은 뿌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치열하려면 훨씬 더 치열하잖아요. 강렬하고. 그래서 이 두 매체 간의 갈등이 정말 소송전으로도 이어지고 서로 그야말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태인데 그 더 탐사 측에는 박대영 기자 쪽에서 이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천수란 사람은 원래 자기 목소리를 2번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허위의 제보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을 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두 매체가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감안하고 들으신다면은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일각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조이대, 소위 말해서 조이대 밥자리 사건, 뭐 요약하면 그렇겠죠? 지금 허구지만은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을 조이대 밥자리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보다 훨씬 더 악질이고 더 하급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담동 술자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어때요? 장소라도 특정이 되잖아요. 청담동에 무슨 바. 그래가지고 그 지목된 그 가수 이미키 씨가 고소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니다 그러고. 어쨌든 장소라도 특정이 되고 상황이라도 조금 더 그것도 허무맹랑하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고 무엇보다 그 사건은 어때요? 그때도 음성 파일이 국회에서 틀어졌는데 누가 틀었어요? 김의겸 전 의원이 틀었는데 그때는 이런 AI나 변조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그 첼리스트 음성이 틀어졌잖아요. 그쵸? 아, 내가 어제 봤는데 내가 연주를 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김앤장 변호사 30명이어서 그 목소리가 실제로 그 사람의 음성으로 재생이 됐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 첼리스트가 이거 거짓말이다. 내가 그 남자친구한테 변명하려고 다 지어낸 거라라고 실토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AI나 조작된 음성이 아니라. 그리고 장소도 특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 조이대 밥자리는 어떻습니까? 음성 자체도 이게 AI인지 실제 음성인지 조작된 건지 변주된 건지도 특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장소도 아까 음성 들으셨지만은 시간도 무슨 4월 10일, 17일 막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정천수 씨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서 다시 하는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말하는 게 제보자도 아니에요. 제보자로부터 들은 사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제보자를 직접 등장시키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뭐겠어요? 제보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리고 정천수 씨 가장 최근에 방송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그게 본질이 아니래요. 이 밥자리가 있었냐 없었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전원합의체로 유죄 판결을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다. 원래 이게 대법관 4명이 배정된 그 재판부 소부에 있었는데 이거를 전원합의로 회부시킨 게 조희대고 그렇게 해서 유죄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초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와서. 이거 내가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보증할 수 없다. 이거 내가 가짜뉴스라고 이거 실토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처음부터 본인이 이거 믿거나 말거나라고 했고 지금 이렇게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 드리자면은 이 조희대 밥자리는 청담동 술자리보다 훨씬 하급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AI든 아니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제시된 의혹의 실체라든지 어떤 그 얽힌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이걸 봐도 그렇고 너무도 허술하고 개연성도 없고 김중식 씨가 거기 왜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다못해 이를테면은 그 앞전에 있었던 무슨 그 김앤장의 서성호 변호사 그 사람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뭐 이 판결을 갖다 같이 논의했다. 그런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얼개를 짜냐면은 그 김앤장의 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친합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같은 경북고 선후배라는 거 말고는 거의 사실 접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래도 학연과 친소관계라도 짜 맞춰가지고 지금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개연성도 하나도 없는 그런 플롯을 만들었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버의 한계,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회수하고 관심만 모아드리는 그런 유튜버의 한계, 그 한계를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검증도 안 하고 이거를 덥석 물어가지고 그대로 의혹으로 확산시키려 한 그런 허황한 의혹 제기의 결말이 지금 이 사건의 끝이 아닐까 싶고 민주당도 이제 여기서는 손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너스로 조금 들려드리려고 이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의 해명,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특별히 준비를 좀 해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해명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해명 내용 봤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이거 밍숭맹숭하다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6시에 발표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이제 17일 날 한 1시간 반 전에 저희한테 고지가 나왔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이죠. 한 3-4시쯤에 고지가 나왔을 때 저희도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수준에서 어디까지 발표를 할까? 혹시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이거 사퇴하려는 거 아닐까? 저희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정작 발표한 내용은 조금 약간 좀 맥빠지는 내용이었어요. 해당 사건을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었죠. 밍숭맹숭하죠. 뭐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두고도 무슨 뭐 민주당에서 아니 뭐 그동안 이렇게 뭐 내란이나 이런 데서는 입 다물고 있더니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응이 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비꼬던데 대응 안 하면도 대응 안 하고도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대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입장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 질의응답까지도 받을 계획이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렸다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속된 말로 정말 다이다이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대법원장님이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건 일개 판사가 돼버린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냥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로 그냥 아웃라인을 치시는 게 맞다라고 해서 별도로 뭐 어떤 입장 발표라든지 육성으로 입장 발표하는 거 없이 그냥 입장물만 발표하고 기자들이 퇴근길에 이렇게 달려들어서 질문했을 때도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지나갔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대응이 더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한테 일문일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택도 아닌 문제 제기에
농담으로 한 얘기를 다큐로 받아치는 그런 형국이 돼서 좀 안 맞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는 의혹 제기한 지금 유튜버조차도 좀 꼬리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이런 식의 대응이 더 맞았다고 보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 거기서 이제 뭐 나는 그때 뭐 4월 7일은 뭐 하고 있었고 4월 17일은 뭐 하고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우습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결국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먼저 꼬리를 내리는 그런 형국인데 결국은 이렇게 대응한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UK님 말씀해 주셨는데 고발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그 사법의 신으로 넘어갔고 정말 이거는 천하람 의원 말대로 소영구 의원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먼저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대법원장 수사받으라고 한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 자칫 또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게 너무 사실 걱정되고 많이 속상합니다. 이거는 면책특권 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도 검증 안 하고 일개 유튜버가 지금 책임 없이 썰로 본인조차도 썰로 던진다고 한 얘기를 갖다가 국회에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지금 총리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정사실화 시킨 이 의원들 이거는 면책특권으로 면책시켜주는 범위가 저는 아니라고 명백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아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왜 이게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정천수 씨가 꼬리 내리기 전에도 왜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하고 같이 지금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그 서영기 의원이 5월 달에도 녹취록 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천대엽 대법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대엽 대법관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게 판사가 사실 그런 표현 쓰기 쉽지 않은데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판사들이 얘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청문회에 올 때까지 청문회에 가면은 이제 온갖 의혹 제기가 있잖아요. 대법원장 청문회니까 또 이제 야당이 얼마나 그때 당시로 야당 민주당이 얼마나 호시탐탐 온갖 뭐 비리 같지도 않은 비리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아주 긴밀하게 도와줬던 그런 판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죠. 원래 이런 그 청문회에서 대응하는 신상팀을 맡는 공직자들이 해당 그 공직자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신상팀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이제 임명이 되고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정말 굉장히 쉽지 않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본인을 도와주고 본인하고 가까운 그런 판사들한테도 나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 도와주고 했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라는 게 이게 도움받고 나서 손절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오해받을 짓을 서로 하지 말자. 대법원장하고 어느 판사가 가깝다. 이런 모습 보이지 말자. 왜냐하면은 사법부는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밀어날 정도로 딸깍발이다. 이게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달랐어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 가까웠던 판사들하고 계속 재직 중에도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달라요. 두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보기에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관사에 이제 가족들이 거주를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공식적인 자리 뭐 이런 데 이제 만찬 이런 거 거의 안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도 이제 가족들 증작 잘 안 시키려고 그러고 또 가족들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정말 매단되는 그런 그 법원 관계자들 얘기로도 너무나 되게 순박하고 굉장히 내가 뭐 이런 자리에 와도 되나 그렇게 굉장히 조금 순박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화까지 있었냐면은 그 이제 과거에 며느리가 이제 한진에 근무를 하잖아요. 한진에 있는 변호사들이 공간에서 만찬을 했다니까요. 이건 보도가 됐었어요.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한진 변호사들이 뭐라고 그 사람들이 이 대법원장 며느리
며느리가 소속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공관에서 만찬을 하고 그 만찬을 할 때 대법원장 부인이 나오고 김영수 대법원장 부인이 나오고 그 공관 소속 요리사가 스페인 요리를 내오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대법원장이 너무나 대조되는 처신과 스타일로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역시 정말 꼿꼿한 선비 같은 분이다. 그렇게 회자가 됐던 사람이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왔었고 또 이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됐던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만약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랑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인사들이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디에 걸렸게요? 내란 특검에 아마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개연성상으로 한덕수 전 총리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도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런 만남이 있었을 그런 가능성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통화 내역이나 이런 측면에서 카드 사용이라든지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런 만남의 흔적이 포착이 됐었으면은 내란 특검이 수사라는 얘기가 이제 지금 나올락 말락 하던 차에 정천수 씨가 걷어들이면서 들어갔는데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이로 봐도 저로 봐도 정말 사실일 개연성이 1도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덥석 물어서 결국 본인들이 수사를 당하게 된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 수장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판사들 되게 조용하죠.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저도 굉장히 그게 의문이에요. 아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 없앤다고 그러니까는 정말 뭐 하루에도 멀다 않고 몇 사람씩 그 이프로스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항의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판사들 너무도 조용합니다. 고작 올리는 사람들은 어제도 굉장히 기가 막힌 글이 올라왔는데 뭐 이봉수 부장판사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은 대법원장님 그냥 부인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한덕수 총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밝혀야 되는 문제인가요? 대법원장이 4월 10일은 내가 어디서 누구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고요. 4월 17일은 내가 어디서 누구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현직 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인데 그러니까는 보다 못한 대법원 공보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다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다 구술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대법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대법원장님이 이런 사실이 없다는 걸 사실 확인을 다 했는데 그 취지를 추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는데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 대법원 공보관이 답글을 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실 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없어진다. 이런 가능성만 제기돼도 저렇게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온갖 글들을 쓰고 방어를 하고 뭐 검찰이 없어지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수사권이 제도 변형이 되면 이런저런 국민이 피해를 받고 이렇게 정말 잘 싸우는데 법원은 판사들은 왜 그렇게 조용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판사들한테 왜 이렇게 조용해요? 판사들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본 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싸우면 우리를 누가 보호해줘? 우리는 검사랑 달라. 아니 검사들이야 솔직히 그렇게 싸우다가 좌천되더라도 정권 바뀌면은 더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고 총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정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자 직위원 받지? 직위원처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직위원 판사 술자리 의혹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이 직위원 판사 판결을 앞으로 믿어주겠냐. 판사라는 게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한번 소위 말해서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은 판사들이 하는 판결의 공정성에 누가 신뢰를 갖겠냐. 그래서 저 그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도 참 서글픈 느낌이 들고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판사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국힘이 나서서 도와주느냐? 아니다. 행정처가 나서서 보호해주느냐? 아니다. 판사들을 보호할 거는 오로지 판사 자신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해서 참 서글픈 느낌이 들었습니다.